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혁신의 완성에 있어서 혁신의 저항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 그것의 저항을 제거하고 혁신이 지속을 하기 위한 또 완성을 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혁신의 완성을 위해서 혁신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바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혁신의 지속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와 창의가 분출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조직을 먼저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조직 형태를 바로 이런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또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구성원이 자유로운 제안과 불만 또는 아이디어를 상시로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제기된 사항은 즉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바로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묵살되는 경우, 담당 직원, 담당 파트에서 거부함으로 인해서 제기된 과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고 묵살되는 경우, 논의는 있으되 결론은 없이 논의만 하는 경우, 결론은 냈는데 실행이 옮겨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를 얘기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고 문제 제기함에 따른 비판만 공격만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과감하게 현재의 문제 또 현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를 제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조직은 뭡니까? 죽어있는 조직입니다. 그저 현실에 물이 흘러가는 과정에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지만은 바로 역류를 해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빠질 수도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 또는 과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바로 그것을 논의하고 과제를 만들고 실행에 옮겨지는 조직,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CEO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간에 정책이나 또는 현안에 대해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직 구조의 논의 구조가 상설돼야 됩니다. 각 분야의 파트에 맡겨놓으면은 그 파트에 수출을 하는 파트에서는 수출에 관점에서만 문제를 제기할 테고 투자 유치를 하는 파트에서는 투자 유치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투자 유치와 수출의 두 개를 비교 평가를 하면서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느냐는 CEO가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현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CEO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 정책 결정의 시스템을 상설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CEO가 주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책의 결정도 이루어지고 현안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여기서 대안도 만들고 또 실행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점검도 해주는 것이 바로 CEO 주도의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코트라 사장과 정부에 있을 때 행자부 장관을 하면서 또는 대학교의 총장을 하면서 항상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의 시스템을 바로 정책조정회의라는 기구를 상설로 만들고
모든 정책 결정 사항은 또 모든 문제 해결 과제는 바로 거기에 올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실무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거기서 바로 묵살되고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되면 거기서 종결되지만은 실무선에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는 CEO가 주도하는 정책조정회의에 상정을 하고 거기서 논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예스든 노든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되고 결론은 예스든 노든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결론이 나면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줘야 됩니다. 그 실행에 옮겨진 내용은 바로 다음번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아이디어를 아주 자유롭게 아이디어가 분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기된 아이디어는 반드시 논의되고 결정되고 실행된다는 그 선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현안에 과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의조차 안 되고 실무선에서 묵살된다면 어느 누구도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무한한 개발과 제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논의구조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논의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CEO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CEO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상설 정책 결정 기구를 논의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조직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실무선에서 묵살돼서 거기서 좌절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가 주도를 해서 논의를 하고 논의할 때는 제기된 사람이 직접 와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발표하고 나면은 각 분야별로 제가 점검할 거 점검하고 논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제가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이디어와 창의가 분출하는 조직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감사 공포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당연히 감사는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에 대한 다시는 그런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감사 제도가 감사의 기능과 감사의 범위와 감사의 방법, 감사 기관의 기본적 자세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혁신의 가장 공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혁신을 함에 있어서 혁신은 뭔가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 것,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쉽고 빨리 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혁신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닌 것,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닌 것, 또는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처음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실패의 우려는 언제든지 또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결과적으로 그 지적을 받고 자기의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흔히 그런 잘못이 없이 편안하게 있다가 가는 것. 그래서 흠없는 사람들이 바로 선택되고 일하는 것. 그게 요새의 풍조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혁신을 위한 감사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감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원이 기관 감사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중에는 몇 건을 잡아야 됩니다. 속된 말로 잡으려고 합니다. 잘했으면 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겟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감사의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과거의 상황에서 했던 일의 선택 기준과 일하는 방식의 범위 내에서 일을 맞췄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5년, 10년 뒤에 지금의 잣대로 그때 일했던 것을 재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일을 선택했고 그 상황에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의 잣대로 재단을 해놓으면 아무도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감사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가 해야 되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바로 혁신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과감하게 그것이 기관장의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바로 과감한 혁신적 경영, 혁신적 일을 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당연히 감사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감사 때문에 미래에 내가 혹시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과감하게 일을 못하는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감사기관들의 생각과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뭘 잡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제도를 보완해주고 무엇의 잘못 생각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는 지도감사 중심으로 가줘야 됩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뭐가 있을 때 타겟팅해서 감사하는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됩니다. 정권 바뀌면 또 기관 감사를 하는 그런 행태는 바꿔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정책을 선택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려를 하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제도로 바꿔줘야 혁신이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혁신의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 때문에 그렇다 하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 감사에 대한 기본적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됩니다. 이제는 실적으로 말해주고 능력으로 말해주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 실적 좋은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 바로 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지표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에 우수한 사람이 바로 최대의 평가를 받게 하는 그런 성과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 잘했다고 하나의 일 가지고 바로 상을 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일이 전체적인 조직 속에서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금년도에 그 비중이 있는 업무를 얼마만큼 웨이트를 두고 일을 했느냐를 보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과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그 성과관리 시스템 속에서 성과평가가 좋은 사람은 바로 실적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실적이 좋은 사람 이꼬르 바로 성과평가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보수 면에서 성과급을 우대해주는, 그럼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평가받는 그런 조직으로 가져야 됩니다. 돈을 얼마 더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그만큼 대접을 받고 있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